안녕하십니까. 10월, 죄송합니다. 10월 말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작년에 제가 10월의 마지막 밤에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강의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10월의 마지막 밤이란 것을 의식을 못했어요. 요즘 좀 바빠서. 그런데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보니까 10월 마지막 밤이네요. 뭐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노래도 있고 좀 의미 있게 또 중년들한테는 뭔가 좀 의미 있는 날인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래요. 근데 어, 올해는 작년보다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각박했던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 세상이 좀 건조해진다 그러나요? 특히나 우리는 웹 3.0 시대에 들어서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그 코인 빠르게 지금 변하는 그런 그 시대적인 그 변화 속에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좀 정서적인 부분이 좀 메말라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들고 특히나 또 이번에는 또 가을이 없어요. 가을이 짧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가을이 실종됐다. 하루아침에 추워진 겁니다.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니까 추워요. 전날에 반팔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이 왔다. 그런 탓도 있겠지만 삶의 여유를 좀 갖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스티브 잡스가 지금 죽은 지가 꽤 됐는데 굉장히 그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사람인데 그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라든지, 어차피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그 부를 축적해야지만이 잘 살 수 있고,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돈에 차지하는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우위를 점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욕심도 부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수단을 써야 되고 하는데, 강의 전에, 줌 GTC 하기 전에 죽음을 놓고 딱 생각했을 때, 욕심이 과할 때, 죽음을 딱 그 대입을 해보면 조금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나. 과연 죽음 앞에서 뭐 돈이 필요한가.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 이분이 그 통장하고 돈이 어디 있는지 몰랐대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그분 그 베개 밑에 그분 그 돈하고 그 통장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도 어떤 그 경제적인 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놓기 힘든가 봅니다, 사람이. 그렇지만, 어,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죽음보다 그 현실에서 앞서는 것은 건강이죠. 제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도 최고 관심사 건강입니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제가 음식을 좀 잘못 먹었는지 약간 몸이 불편한데도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는요, 조금 뭐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회복도 빠르고, 또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회복이 빠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회복이 늦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짧은 강의 시간이지만 건강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어떨 땐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또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지금 제가 최근에 화두로 삼는 건 소금물이죠, 소금물.
소금물 섭취를 하면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냥 물은 우리 몸의 내부의 그 염도, pH라든지 소금물 염도의 비중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더 먹거나 물을 내보내거나 한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싱싱하게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포와 세포막 사이에 흐르는 그 간질액이라고 그러는데 그 액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어떤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노폐물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염증이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전반적인 청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건데 우리 몸의 염도를 마치 0.9도라 그래요. 0.9도 소금 눈물이나 어, 그런 거 눈물이나 그뭐 피라든지 콧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0.9도 근데 그게 들어가주면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건강에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마르죠 입이. 커피는 우리 몸에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하기 전에는 그 커피를 안 마십니다. 입이 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물 섭취는 이제 탈수 예방을 하고 근육이 경련 같은 거 일어나는 걸 완화시키고 혈압을 안정화시켜준다. 특히 저혈압 같은 경우는 좋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산 분비 및 소화를 촉진하고 제가 지금 소금물을 계속 섭취해 보니까 굉장히 그 몸에 그 안정적이 됐어요. 몸이 안정적이고 특히 또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 아침 공복 시에 그 약간 좀 미지근하고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먹으면 위 점막하고 또 장을 보호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 잔, 저는 이제 거의 수분을 이제 낮에도 소금물을 먹는데 어, 아침에만 이렇게 한 잔씩 소금차라 그래요. 소금차. 최근에 그 의사들도 유튜브 의사들은 자기가 만든 소금을 또 의사가 팔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들도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구강 안에 어떤 그 구강 안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 그 인후염이라든지 일단 염분을 계속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은 이번에 그 에이펙 그 미국의 대통령과 이제 중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미중 회담을 했죠. 미중 회담을 했는데 특히나 우리 그 크립토 암호화폐 자산 시장은 뭐 굉장히 그 뭐 세계 정세에 민감합니다. 뭐 미사일 한 방 날라가도 뭐 떨어지고 뭐 이스라엘 전쟁 나면 또 뭐 그거는 뭐 엄청난 큰 그 폭으로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 이제 크립토 시장인데 이번에 이제 한동안 미국 트럼프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중국하고 막 관세 정쟁으로 해가지고 막 계속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뭐 주식 시장이고 뭐 하여튼 뭐 엉망이죠. 그리고 지금 미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지금 섞여서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엄청난 혼란스러운 시대고 춘추 전국 시대예요. 그냥 뭐 그 미중 패권에다가 미국 쪽 브릭스라든지 그다음에 달러 기반의 이쪽 그 미국 쪽 유럽하고 미국 어쨌든 그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패권을 갖다 좀 뺏어 오려고 하고 그래서 뭐 1대1로라든지 뭐 중국도 계속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하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에이펙이 벌어지는 것은 상당히 그 상징적이다. 우리나라는 플랫폼이죠. 뭐 양쪽 국가, 뭐 친중이냐 친미냐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 미국의 파워에는 좀 굴복을 현 정부도 굴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스가 약간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이번에 두 사람은 미국과 중국은 좀 화해 제스처를 썼어요. 제스처만 나온 겁니다. 발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뭐 히토류하고 관세하고 뭐 이렇게 해서 1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직접 보지 않을 때 싸우다가 직접 만나니까 좀 약간 좀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뭐 스테이블 코인이 원래 굉장히 화두였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등장했는데 되짚어 보면은 이게 제도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불과 비트코인 나온 지가 십몇 년 지났고 이더리움 나온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더리움이 발단이 돼서 뭐 블록체인이 나오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 블록체인에서 뭐 블록체인 대명사인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잖아요.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더리움 장부를 쓰려고 하면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인데 자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유닛을 어,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토큰들이 발행이 되는 거죠. 뭐 게임에서 게임 뭐 캐릭터도 발행이 되고 하는데 뭐 그 전에 뭐 NFT하고 토큰이 나왔죠. 그리고 코인이 나왔고 이더리움이 처음 생기면서 기본적으로 생긴 게 이제 코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컨트랙을 하는 어, 기본 프로그램이 뭐 이더리움 ERC 10, ERC 20 이런 식으로 기본 툴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태계 형성이 되는데 달러를 뭐 그 USDT라든지 USDT가 가장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선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이더리움 그 그리고 이제 트론 이런 데서 이제 그 스마트 계약으로 이제 코인 토큰을 생산하면서 나온 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테드사에서 이 달러하고 저 기반이 달러에 연동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제도권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들어니까 이건 이제 달러에 연동해서 달러 1,400원이면 하나 같으면 1,4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된 거죠. 근데 보장은 안 됩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 예전에 테라 루나 사태도 있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재까지는 테더의 그 USDT가, 상당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이제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트럼프가 이것을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려는 그 기본적인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일단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 난리다. 결국 이제 그 어떤 그 소수 개발자들, 어떤 비탈릭 부테림이라는 19살짜리가 만든 이더리움으로 시작이 된 것이 역으로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이제 웹 3.0 시대를 이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한지 이것이 이제 기존의 이제 금융 패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가 시간이 짧지만 빠르게라도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어, 음, 또, 달러가 지금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인터넷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토큰이나 코인 이런 것이 그냥
전부 다 인터넷으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도권에서는 이게 지금 난감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전통 금융망이 있고, 블록체인 금융망이 있다고 보면은, 전통 금융망은 그, 스위프트라는 금융망이 있습니다. 스위프트는요, 송금망인데,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 돈을 보낼 때 전부 스위프트망을 쓰고 있었어요. 거의 100년이 다 돼가나? 70년 되니까, 50년, 60년 됐죠. 됐는데, 이게 송금이 굉장히 느려요. 느리고,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달러 기반의 어떤 송금망이고, 그래서 달러 패권이고요. 그리고, 거대한 권력 구조와 거대한 그 이권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저 스위트 망이에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나오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이런 그 크립토들이 나오면서 스위프트에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어, 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S 토큰이나 뭐 F 토큰이나 USDT나 송금을 하면은요, 그냥 다른 지갑을 보내면 그냥 날아가요. 메일 날아가듯이 그냥 뭐 인터넷 통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들이. 근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날아가는 건 아니고요. 그 발행한 그 블록체인 기반의 기록만 이렇게 장부에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갖다 좀 짧게 짧게 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말 그대로 스테이블, 안정한 코인인데 달러 스테이블도 있고 원화 스테이블도 있을 수가 있어요. 원화 스테이블은 원화에 맞추겠죠. 그다음에 달러 스테이블은 달러에 맞추겠죠. 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 수는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DC가 있는데요. CBDC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CBDC는 우리 국내에 쓰는 원화를 갖다가 그냥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것이 CBDC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좀, 어, 잠깐만요. 전 이게 좀 소리가, 요번에 그 민생지원금 뭐 처음에 10몇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는 것 같은데요. 사용하시면서 이상한 것을 못 느끼셨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약간 그 소름이 끼쳤어요. 소름이. 왜 그러냐면 돈은 분명히 돈이에요. 주어졌는데 이 돈이 뭐 카드 사든지 내 어, 체크 은행이라든지 체크카드로 쓰게 돼 있죠. 쓰게 돼 있는데 내가 쓰는데 이 돈은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벗어나 못 써요. 저는 지역을 모르겠어요. 대구면 대구에서만 쓰는 건지 어떤 지역을 벗어나면은 그 돈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데서는 사용이 되고 어떠한 데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 언제까지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돈인데 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돈하고 같으냐. 야, 이거는 굉장히 통제적인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CBDC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인 화폐가 없어지고 CBDC 같은 경우가 이제 딱 미국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시행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됐을 때 과연 우리 개인의 어떤 그 자산에 대한 그 어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악용할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지금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뭐, 다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 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세계가 흔들흔들 하니까 이런 부분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코인이나 이런 화폐들은
어떤 그 제도권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옮겨 다니기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USDT라든지 이런 것을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비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아요. 중앙화 거래소라고 합니다. 어, 센트럴, CEX, 익스체인지. 그런데 어, 지금 해외에 보면요, 직업들이 많아요. 원래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덱스라 그러죠. 디센트럴 엑스체인지. 그래서 얘들은 아무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에서 자산을 보관하고 키워온 사람들은 정부 통제 없이 자산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빼서 자기 컴퓨터나 자기 USB라든지 이런 데 저장을 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해킹당할 것이 두려워지면 하드웨어로 빼서 USB에 담아서 그냥 USB를 인터넷하고 연결을 차단해버리면 해킹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분실 위험이 있죠. 분실하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걸 갖다 콜드 월렛이라고 해요. 콜드 월렛. 어, 연결이 안 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것은 하드 월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피트라든지 빗썸이라든지 이런 중앙 거래소들도 이런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전부 다 우리가 맡긴 자산을 콜드 월렛 해서 보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이러한 그 것인데 이것이 나오게 된 동기는 모든 암호화폐는 자산이 계속 변동하잖아, 가치가. 뭐, 또 이더리움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계속 값이 변동하니까, 이것을 화폐 기능으로 쓰기는 뭐해요? 뭐, 화폐적인 가치는 있지만, 뭐 물건 사업할 때 쓴다든지 하면 이것은 뭐 주는 동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 선호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달러 기반으로 돼 있는 돈 만든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지금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동대문 시장이라든지 이런 국제 무역상들끼리는요, 소상공인들끼리 그 USDT라는 이걸 쭉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제도권의 금융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약간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왜 지금 또 이슈가 되냐면 기존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또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제가 스와이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24분 지났네요. 지금 3,20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제 시간이 아닌데, 제가, 화요일 저녁 했는데, 오늘 하고 바꿔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또 다시 화요일 저녁에 정상적으로, 줌 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형이죠. 스와이프는 구형이고,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인터넷상으로 움직이는 그 돈이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가, 뭐, XRP 같은 경우는 뭐, 0. 몇 초 만에 수천 걸 처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보다 어떤 그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권력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정서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냥 샤프하게 기술을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제 권력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금융망, 전통 금융망은 굉장히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밝힐 수가 없는 거고 바꾸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어, 리플렛서를 기반으로 한 XRP가 지금 뜨는 이유는 이제 사이드 이제 뭐 기존에 있는 국도가 너무 느리고 막히니까 고속도로 옆에다 새로 다 내버리는 거예요. 신도시 만들듯이. 근데 이건 이제 제도권에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 이 제도권을 집어넣자 하면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쓴 건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미국이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한 거죠. 생각해 보니까 미국이 지금 달러 패권 유지한 지가 지금 거의 한 40, 그 100년 다 돼 가잖아요. 그 전에 이제 금 기반의 어떤 달러를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유 기반으로 이제 달러를 유지했죠. 그리고 미국이 거의 이제 그냥 뭐, 너무 뭐 찍어내다 보니까 지금
거의 포화 상태인데 지금 그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생하면서 이걸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갖다가 있는 만큼 찍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국채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스테이블 달러 코인을 발행하려고 그래도 또 돼요. 되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 통제를 받고,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조건을 갖추면 저도 달러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 채권이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이 채권이 지금 미국으로 몰려 들어가면 미국이 부도가 날 정도죠. 지금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서 이 채권들이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주체들이 그 채권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금도, 그다음 현물 달러도 이제 그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고품질 자산 그 재무부 채권과 1대1로 준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그게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 그래서 올 3월 달에 발행한 법안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에 보면 또 이제 CBDC는 발행을 못하는 걸로 그러게 되면 이제 CBDC를 발행한다면 발행 주체는 연준이 되겠죠. 달러니까. 근데 연준의 어떤 그 기능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하고도 이제 기싸움이 많았죠. 그리고 이, 발행자를,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를 연방 또는 주 감독 하에, 두고 실시간 공개 감사를 하는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제 움직여라. 어, 굉장히 좋은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패깅으로 해서 전 세계 달러 기반 금융자 수요를 유지가 되거나 이제 확대가 된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이것이 되면은 달러가 다시 한번 국제 준비 통화로서 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미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업적을 미국 입장에서는 알수 있지 않을까. 우리 같은 뭐 민초들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고 어떤 보고서는요, 스테이블 코인성이 커지면 그만큼 미국 채권의 수요가 증가해서 미국의 재정 압박 완화로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을 선도하면 글로벌 금융 생태계의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 실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법적, 제도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한 것은요, 유동성이 이제 또, 그러면 이제 달러 채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발행이 되면은, 너무나 많이 발행되거나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 수익률 조작 가능성도 있죠. 구조적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국제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우려가 있고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되면 달러를 패깅, 달러를 대비한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결제 저장 수단이 확보되는 거고요. 준비와 확보 수단은 미국 국채를 활용하는 채권 시장의 수요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범을 구축해서 디지털 금융혁신 시대 달러 미국 금융 시스템 중심을 또 한 번 이제 엮어나가겠다 하는 것이 미국의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달러 패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1940년대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어, 달러의 신뢰를 무엇으로 담보하느냐인데, 이제 처음엔 금으로 해서 한 30년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금 본위가 깨졌어요. 깨지고, 약 한 50년간 석유 패깅해서, 왔습니다. 왔고, 이제 지금 이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계약이 끝났어요. 지금 석유를 달러로 그 결제하라는 계약이 끝나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옮겨가는 그런 모양이 됐는데 이거는 우연이지만 굉장한 미국으로서 큰 기회고 달러 신뢰를 물리적인 신뢰에서 이제 디지털
신뢰를 옮겨가며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본위 시대에는요, 44년부터 1971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의 한 70%를 보유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1달러는 금 35달러, 아, 아, 그 35온, 1온스를 35달러, 온스당 금 35달러로 이제 금값에 고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 달러는 금에 패깅하고, 다른 나라는 그 달러의 이제 가치를 패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러는 금에다 맞추고, 우리 같은 이제 자국 국가들은 금, 달러 1달러에 얼마 이렇게 이제 맞춰서 이렇게 이제 패깅을 한 거죠. 그 세계 통화 구조를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은 달러하고 금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신뢰를 확보하고 금 대신 달러를 보유하면서 이제 국제 인상 수행했는데 달러 자체가 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즉 붕괴가 됩니다. 붕괴가 되는데 경제 규모가 늘어나니까 베트남전의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미국의 재정적 적자가 증가되면서 금 보유량으로는 더 이상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럽에서 북유럽 기반으로 해서 어, 프랑스의 대통령 프랑스 그 하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금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닉슨 쇼크라고 그러죠. 닉슨이 없다. 나는 이제 뭐 1971년도에 우리 이제 뭐 그냥 부도낸 거죠. 우리 금 없다. 찍어내는 만큼 금 없다. 그 이제 닉슨 쇼크가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4년도인가 이제 그 석유 5.18 파동 오죠.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저도 느꼈어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석유파동이라 그랬나요? 그때 용어가. 그래서 뭐, 경제가 휘청했다. 뭐, 저야 뭐, 그 당시에 뭐, 밥 세 끼 먹는 거 먹고, 우리야 별로 뭔지 어른들 하여튼 그거 다녔어요. 그거 다녔는데. 근데 그러고 나면서 이제 석유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머리를 쓴 게, 어, 사우디에 가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달러로만 석유를 팔아라. 근데 석유가 물동량이 전 세계에서 1위 제일 많은 그 물건이에요. 뭐 참고로 하면 물동량이 제일 많은 게 석유고 그다음 물동량 많은 게 커피라고 그러네요. 커피. 그렇게 커피가 많이 이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건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중동에는 좀 이렇게 많이 좀 어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해주고 뭐 거기는 아무 과학이 없잖아요. 그냥 맨 땅에 모래바다에서 낙타 타고 다니면서 살다가 석유 펑펑 나오니까 이제 석유를 파는데 뭐 경제적인 기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무기 지원해주고 이제 뭐 국가 인정해주고 이런 조건을 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우디를 꼬셔가지고 달러로만 파는 걸로 다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이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에서. 그래서 석유와 금을 갖다가 이제 대체한 담보가 되는데 그게 페트로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버텨온 겁니다. 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계속 달러 수요를 유지하면서 어, 세계 미국 재정 떠받치는 구조로 온 겁니다. 그때 이제 국제 결제망 이제 스와이프 됐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로는 이제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또 미국에서 이걸 갖다가 뭐 석유도 그렇고 이거 디지털 달러도 그렇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나라인지 이거는 자생했거든요. USDT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계입니다. 중국계에서 만든 게 USDT예요. 그래서 지금 어, 브릭스 중심으로 해서 그 중국에서는 엄청 애를 써요. 지금 그 기축 통화를 좀 미국 영향력이 너무 세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이제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미 지금 이쪽 그 블록체인 기반의 그 스테이블 코인들이 엄청나게 좀 깔려 있습니다. USDT가 굉장히 깔려 있고 지금 유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트럼프가 확실히 그 잡아챈 거죠. 잡아채서 이제, 어,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어떤 전환 준비도 하면서 하는데, 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바꿔나가는, 어, 그 페트로달러에서 이제 디지털 결제망 대금으로 인식 바꿔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지금 미국 국채를 흡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 또 이제 스위프트에서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XRP를 강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이제 XRP라는 얘기입니다. XRP. 엄청나게 지금 그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리플랩이라는 회사에서 리플레저라는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XRP라는 이제 소금용 코인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XRP도 가격이 변동이 있으니까 이 XRP가 지금 또 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랩에서는 스테이블코인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었어요. 또 이건 이제 미국 규제도 준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규제, 그 ISO 202라는 그 표준 규제에도 이제 그 준수하는 표준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그 리플 레저를 이용한 리플 네트워크가 이제 송금망인데, 거기는 이제 XRP만 가는 것이 아니고 RLUS도 가고, RWA 자산들도 다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미 그렇게 이제 구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때 강력한 이제 그 대항마가 어, 리플 네트워크이다 해서 지금 이제 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지나서 먼 훗날에는 이런 네트워크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각 국가가 있잖아요, 지금. 각 국가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보내더라도 어떤 시스템 하에서 체계적으로 보내야지 통제가 되고, 세금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현재 그 제도권 밖에서 USDT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움직일 때는요, 누구의 돈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 뭐 트론이나 솔라나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그 얘들 기록만 바꾸고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그 수수료 약간 떨어지죠. 가스비라고 합니다. 그거 다예요, 그게 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런 통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위프트망이 권력구조라고 말씀드린 것은, 스위프트망이 들어가던 나라에서 스위프트망을 끊어버리면요, 그 나라 고립이 되거든요. 무역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란 제재할 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스위프트망이 들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잘라버리니까 돈이 돌질 않았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 붙었을 때 스위프트에서 발 끊었어요. 그 이제 스위프트망 자체는 미국에서 통제한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은 어떠냐? 북한도 스위프트 망에서 제재를 당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스위프트 망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지금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어, 돈 세탁 타고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S라든지 이런 그 특성세가, 그리고 미국의 그 권력 구조 안에 있지 않은 그 특성, 그런 국가들은 어, 이런 데서 이제 벗어나 통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구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저의 은행 계좌하고 잔고 다 동기화 시켜버리고 나면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죠. 현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현금 찾으러 은행에 가도 은행에서 돈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암시장가 사야 되겠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이 석유본이 이제 디지털본이 이렇게 가는데 돼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하여튼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 있고, 굉장히 좀,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의회가 지금 셧다운 돼 있잖아요. 그 상원 하원, 그 우리나라 야당 여당이 합의를 못 봐서 예산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셧다운이 되면 미국 정부가 돈을 하나도 못 씁니다. 못 쓰는데
공무원 월급도 안 나가는 거예요.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데 너무나 조용하다. 싸우고 받고 막 난리가 날 텐데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 음모론의 일종이라고도 보고 또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미 우리나라 여당 여당처럼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얘들은 합의를 봤다는 거죠. 미국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자산들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고, 그것은 전 미국적으로 전부 다 서로 이제 협조를 해서 그런 기반, 법안 이런 거 잘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에 거의 이제 공감이 많이 가고요. 그 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금융 패권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뭐, 그다음에 브라질 뭐 해서 브릭스 국가들, 그래서 브릭스 통화 체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달러 기반이 아니고 현물 기반, 현물, 진짜로 금이나 석유나 어떤 그 현물 기반의 어떤 기초 통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유동시키려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하는데, 이제 얼마나 영향을 행사할지, 또 나오더라도 이제 뭐 현물 중심의 어떤 통화로 또 유지가 되면서 달러는 달러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브릭스 통화가 논의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브릭스는 이제 탈달러화를 시도하면서 결제망을 독립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것을 갖다가 이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 국제 결제 테스트 하고 있고요. 중국은 꿈이에요, 꿈. 이게 중국 위안화가, 그래서 이제 일부 사우디에서는 이제 위안화로 달러를 석유를 갖다가 이제 결제하겠다 뭐 이런, 또 중국에서도 가가지고도 막 그런 계약도 하고 이런 시도가 보이고요. 그래서 결제 인프라 자체를 재설계하려고 지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들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뭐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왜들 이렇게 싸우는지. 정치인들은 철학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철학을 한다면, 철학은 온전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우가 없어요, 철학은. 좌와 우가 합쳐야지만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고 하려면 철학을 해버리면 정치인이 그 정치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편견이 있어야 돼요. 자기 편이 있어야 되고 반 잘라져 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있어야 싸우는데, 철학으로 저쪽을 이해하고 저쪽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뭐 싸움이 안 되겠죠. 정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머리 쥐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은 할 수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브릭스가 이제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 대략 개념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해나갑니다. 근데 어, 누가 과연 유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이 우위합니다. 미국이 유리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다른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들어봤자 그냥 몰라. CBDC로 이제 원화를 갖다가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편리성이죠. 그런데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통제가 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 CBDC가 나와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디 갔는데 뭐 물건 사는데 달러로 사는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원화가 뭐 필요합니까? 값이 막 변동하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송금 디지털 결제망에서 달러가 85%. 그래서 결제망을 만들어도 달러 없는 블록체인 선택에는 아직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중장기로 봤을 때 브릭스의 도전이 확대되면은 원유, 천연가스, 히토류 등을 실물 자원 결제에서 위안화, 루블, 루피 결제가 이제 확대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른 나라가 또 불만이죠. 루블화, 뭐, 그러면 이제 뭐, 그, 브릭스에서 공통된 화폐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혼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은 나겠죠. 자, 수입부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7분이고요. 지금 3,200분 오늘 들어와 계신데요. 좀 적으시면 보통 3,700, 4천 명이 넘어간 적은 없어요, 저희가. 수입부터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보를 그러니까 메시징,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메시지,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3년에 벨기에에서 설립이 돼서 현재 200개국 이상 11,000개 금융기관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국제 송금 시에 은행 간 계좌번호, 금액, 수취인 정보를 교환하는 금융 메시지 통신망입니다. 메시지망이에요. 돈을 보내는 망이 아니에요. 송금망이라고. 하루 평균 5천만 건 이상의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메시지를 다 보내놓고요. 그게 맞는 돈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돈 보내는데 3일 걸리잖아요. 3일. 주말 깨버리면 5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처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데를 거칩니까? 그래서 그 수수료가요. 100만 원 보내는데 뭐 3만 원, 4만 원. 뭐 말이 안 되죠. 참고로 XRP나 이런 걸로 돈 보낸다 그러면은 1원도 안 되고 1초도 안 걸려서 돈 날라가고. 원화가 엔화로, 원화가 달러로 바로 꼽혀버립니다. 그 시스템이 안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이 기득권의 이해가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스위프트 본사는 유럽의 벨기에 있지만 미국의 달러 결제의 대부분이 미국 은행을 경유합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요. 미국은 법적으로 스위프트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미국 거라 보면 돼요. 2012년에 이란 사태, 2022년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돼서 국제 무역 결제에 사실상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금융 일본화를 무기화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군사력 없이도 국가의 숨통을 쫄 수 있다. 이제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전쟁하는 거죠. 하이브리드. 총을 쏘지 않는 금융 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미국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결제 85% 이상이 달러 기반이고, 스위프트는 사실상 달러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위프트는요, 참여은행 대부분이 서방 규제 체제가 있는데 FATF, OFAC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FATF는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고요. OFAC는 미국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부입니다. 이 두 개의 규제 체제에 종속돼 있어요. 얘들의 통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 세탁이라든지 미국 기구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다 통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부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거 이제 메시징이 넘어오면 분석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세탁, 제재 위반, 불법 거래까지 다 감시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래서 경찰 국가고 전 세계 감시 국가인 거예요. 여기에서 뭐 굉장히 거부감 느끼고 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좌우로 갈리지도 말고요. 또 뭐 어느 나라를 욕하고 힘 있는 사람 욕하지 말고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생각하면 됩니다. 어떠한 제도권 하에서라도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정치 유튜버 같은 거 뭐 보지 마시고 정치는 투표권 행사하면 되겠죠. 뭐 관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은 너무 이제 그렇게 치우쳐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생활이 이제 안 되니까 좀 지혜롭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정보는 정보전의 핵심 자산이 되는 거죠. 돈의 흐름을 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스위프트는 국제 금융 인터넷이지만 그 밑에 가면 워싱턴이 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 기존의 기득권 금융체제 권력 구조에 그 대항해서 나온 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 블록체인은 제도권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몇몇 기술자들이 만든 거예요. 몇몇 개발자들. 그 중에 핵심 인물이 비탈리 부테린 19살짜리가 만든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서 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비탈리 부테린이 이더리움 만든 것도 그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했는데 게임 자기 아이템이라든지 게임에 있는 자기 데이터를 게임 그 회사 게임사를 만든 데서 통제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 결정해버리면 날아가 버려 이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중앙이 이제 피해를 오잖아. 그래서 이제 탈중앙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때문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탈중앙입니다. 탈중앙. 그다음 탈물질. 이게 지금 웹3 정신의 주류인데 탈중앙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이고 거기서 나온 것이 탈중앙 금융이 디파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것을 제도권에서 다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장악은 하지는 못하고 이미 자생하고 있는 그 어떤 그런 그 자산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돼서 어떤 탈중앙화된 것들이 개인 존재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개인의 권익 같은 것도 보호할 수가 있고 개인의 자산을 개인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탈중앙을 그 표방해서 만든 블록체인을 그 제도권 장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권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 그 렉처를 블록체인 그 하나를 갖다 통째로 장악을 하면 의사결정하면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다오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비탈 부테린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51%만 가져버리면 정책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그 탈중앙 정신 자체는 철학입니다. 철학이고 그 철학이 이제 받쳐주기 때문에 혼란기 속에서 과도기적인 현상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정말로 탈중앙적인 거 그리고 우리 같은 어떤 서민들은 그 탈중앙의 수혜로 나의 자산을 갖다가 많이 뜯기지 않고 중앙에 뜯기지 않고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미 블록체인 시대가 왔고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자산들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지금 3,200분에서 2,900분으로 줄었어요. 300분 나가셨는데 저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제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반은 안 듣는다고 봅니다. 또 그중에 또 절반은 또 본성을 듣는다고 봅니다. 과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그런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신뢰가 생깁니다. 모르고 믿으면 맹신도가 됩니다.
맹신도는 광신도가 됩니다. 망하는 겁니다. 알아야지만이 올바른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는 화요일 날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환절기에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는 뭐 인플루엔자나 뭐 코로나나 겨울에 한번 온갖 그 바이러스 뭐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정말 건강 관리 하시고 몸에 맞는 건강 시스템 만드시고 해서 주관적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에 가슴이 좀 설렙니다. 약간 저도 이제 방송 마치고 나가볼까 하는데 한번 바깥에 10월의 마지막 밤을 좀 한번 나가보시고 이 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